일단 첫 번째가 편인 개념, 그죠? 편인 개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원리적인 분석 들어가고, 세 번째가 이제 심간 음양권,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먼저 이제 뭐 간단하게 편인 개념에서 얘기 좀 하고 들어가야겠는데, 일단 지금까지 편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죠. 정의를 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 어느 정도 비교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상세하게 어떤 편인 개념을 다시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복습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더 추가적인 언급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의를 할 때 아마 첫 부분에서 비교하는 차원에서 약간 얘기했을 거예요. 개념적인 부분은 거기에 거의 들어있고요. 자, 편인을 말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되고 가야 될 게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봤을 내용인데, 탈식이라는 말 있죠. 탈식. 탈식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식이란 말이 있죠. 도식.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탈식과 도식. 그 다음에 이제 효신이라는 말도 효신. 이 세 가지 이제 효신살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편인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거에 특히 이제 탈식이라는 거, 물론 다 효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탈식과 도식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핵심적인 개념이 어디 있냐면, 식신을 극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탈식, 도식의 개념이 형성이 돼요. 자, 식신은 뭐냐면, 식신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밥식자니까, 직역하면 밥그릇 귀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식신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편인이, 이걸 이제, 말하자면 극해서, 편안하게 못 먹게 막아버리는 거니까, 식신을 극해서, 식신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못 먹게, 그러니까 일종의 극하는 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긴 이름이 탈식. 탈자가 무슨 탈자면, 빼앗을 탈자야. 밥그릇, 할 때 밥식자. 밥그릇을 빼앗는다라는 의미죠. 탈식. 그 다음에 도식은 엎어질 도자를 써요. 엎어질 도자. 밥그릇을 엎는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탈식과 도식은 같은 의미죠. 밥그릇을 빼앗는다, 밥그릇을 뒤엎는다 라는 부분에서 또 둘 다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인이 식신을 극하니까 의식주에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밥그릇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또 효신이라는 말이 있죠. 효신은 이제 어떤 글자, 효자가 올빼미 효자를 써요. 효신, 올빼미 효자. 그래서 탈식이나 도식하고 의미는 약간 좀 달라요. 조금 다른데, 자, 일반적으로 효신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효신이라는 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머니와 인연이 박하다라는 의미로 말하죠. 어머니 존재는 어렸을 때 나이 먹으면 어머니 존재가 의미가 없죠. 근데 의미는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왜 어머니가 소중하냐? 엄마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엄마의 젖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젖을 못 먹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인연이 박하다는 거는 젖의 개념을 가까운 거죠. 어머니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젖의 개념이 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인연이 박하다는 건 먹는 거, 어렸을 때 젖을 얻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은 또 뭐냐면,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효신살의 개념인 거고, 또는 다른 한편이 효신살을 해석하는 의미적인 부분이 이제 편인이 식신을 극하니까 생긴 일이 뭐냐면, 식신이 칠사를 억제하지 못하잖아요. 식신이 칠사를 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게 이제 시시때때로 뭐가 나타나냐면, 칠살의 공격을 식신을 극하니까 칠살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효신살도 편인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라는 거, 일단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편인을 대표하는 글자 몇 개를 가지고 알아봤는데, 편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편인 의미. 자, 아무튼 십성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기운 중에 하나라는 건 일단 맞죠. 맞는데, 근데, 다른 것도 많은데 편이 가장 일단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편인이 왜 가장 안 좋은 기운이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많죠. 근데 편인이 가장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밥그릇을 걷어차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평관이라든지 겁재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편관이라는 거라 겁재 이건 힘들게 하지만은 밥그릇은 걷어차는 거야. 일단 밥은 먹이죠. 그죠? 밥은 먹이고 사고 나르게 하는 거고, 밥은 먹이고 재물을 빼앗는 거죠. 겁재나, 편관은. 그래서 편인보다 괜찮은 거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으로 사고 나면 죽는 게 아니고 다친다는 의미가 있고, 돈을 뺏기면 가난해진다는 정도이지, 밥그릇을 빼앗는 건 아니니까. 밥그릇을 엎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편인이 밥그릇을 엎어버리면 죽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편인이 가장 나쁜 놈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법 중에 여기 있잖아요. 식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식신은 죽거나 직업이 바뀌는 거, 밥그릇이 바뀐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식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편인이 정말 못된 거라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자, 편인이 왜 또 못된 거냐. 자, 편인이 어떤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은? 편인의 개념은 이제 어쨌든 인성이니까, 엄마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 일단. 인성이니까. 근데 그, 엄마라는 존재 자체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돕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자녀에게. 근데, 편인이 뭐예요? 엄마가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모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편이 그런 거죠. 그리고 편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편인을 공갈적국지라고 했잖아요. 공갈적국지. 들어보셨잖아요. 공갈적국지. 근데 가짜 적국지라고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공갈적국지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냥 가짜적국지라고 얘기하는데 왜 공갈적국지라고 했을까? 이것도 어떤 편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인을 가짜적국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갈적국지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 가짜적국지 그러면 그냥 속인다. 그죠? 간단하게 속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니면 또, 가짜적국지라고 아니면 놀이개 정도로, 이게 적국지 자체를 놀이개 정도로 말하는 거잖아요. 가짜적국지 그러면. 근데, 공갈이라는 단어 의미가 뭐죠? 협박한다, 윽박지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적국지 물려주고 아이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먹어 이런 거 아니에요. 윽박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어떤 그 공갈이라는 의미가 가짜 가지고 윽박지르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국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이 말을 왜 했냐면, 이 말은 편인 특성이 또 하나 여기에서 발견되는 게 있죠. 편인은 그냥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고 공갈하고 윽박지르는 성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 한번.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무조건 희생하죠. 그죠?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냥은 절대 안 좋아주죠. 일단 윽박지르죠. 근데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 때 내다 버린다고 또 공갈 협박하잖아요. 그러지 않나? 가짜 엄마는 되게 조그만 말 안 들으면 다리 밑에 내다 버린다고 협박하잖아요. 이게 편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정인하고, 다른 십성이 이렇게 함께하면, 정인하고 다른 십성이 함께하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근데 편이라고 다른 십성이 만나면 대부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편인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중에서 편인이 정제를 만나면 일단 편인은 정제 재물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일단 좋습니다. 그러니까 편인이 정제를 만나면 정제가 편인을 극합하잖아요. 그래서 정제의 재물을 따르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또 편인이 편제를 만나면 일단 편인이 편제 때문에 꼼짝 못하죠. 일단 활동 못하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이 밖에 다른 십성을 만나면 대부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그 중에서 편인이 상관을 만난다. 편인이 상관을 만난다. 자, 공갈적 꼭지를 진짜로 우게 되는 게 편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상관을 만났으니까, 공갈 협박에다가 뭐까지 붙었어요? 스피커까지 담가잖아요. 상관이니까.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이따가 이 원리적 분석할 때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인 수업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정말 큰 거 하나 깨달았어요. 문득 하나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아침에 좀 걷다가 편인 화두를 갖고 걷죠. 그야말로 제가 하루 연장한 이유도 거기 있었어요. 그 편인에 대한 어떤 나름 깨달음을 좀 갖고 싶었는데 시간 촉박하니까 제가 이제 며칠을 두고 계속 걸으면서 오직 그 편인 하나에 몰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떠올라요. 떠올라서 연결고리가 이제 뭐가 무수하게 쏟아지면 타입 혼자 전에 얘기했죠. 핸드폰에다 적고 뭐하고 그러다가 그걸 또 조합해가지고 정리정돈을 하거든요. 이게 정리정돈 하는데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루가 좀 더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근데 이건 이제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일단은 십성 중에서 전생의 업이 가장, 이건 이제 이따가 좀 얘기하겠고, 전제를 깔고 하면, 십성 중에서 전생의 업이 가장 두꺼운 게 어떤 걸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당연히 편이니까 편이라고 생각하겠죠. 일단 전생의 업이 가장 두꺼운 게 저는 이제 십성 중에서 얘기한 거예요. 십성 중에 가장 전생의 업이 두꺼운 게 편이라고 일단 맞고요. 왜 전생의 업이 두껍냐? 왜? 간단해요. 전생의 업이 두껍다는 거는요, 먹거리를 쉽게 얻을 수 없으니까 전생의 업이 두꺼운 거예요. 이 먹거리라는 게 소중한 거예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가장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치고 뭐는 이거는 전세가 업이 두꺼운 거고 다른 문제예요. 먹을 수 없으면 죽는 거니까. 아사하라고 굶어 죽는 같이 뭔가 비참한 거 없죠. 옛날에 백성들이 그야말로 있잖아요. 굶는 것만 면하다면 별짓 다 있잖아요. 어쨌든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남의 집 머슴살에도 그냥 밥만 먹이 좀 했잖아요. 일단 그런 건데, 또 반대로 그럼 전생업이 가장 얇은 십성 뭘까?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정제죠. 정제. 왜? 이유는 현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먹거리뿐만 아니라 물질을 보장받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생에서 살면서 안정적인 물질복을 누린다는 것은 일단 전생에서 복을 많이 지어서 일단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기서 부연 설명하자면 끝도 없으니까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대전제를 제가 주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전생의 업이 가장 두껍다고 하는 편인하고 있죠. 편인이죠. 편인. 아까 얘기했죠. 편인. 전생업이 가장 얇다고 하는 정제가 현생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극합해요. 키워주고 보호해주는 관계라는 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튼 이곳에 인생에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비밀을 벗겨볼까 하는데,
또 하나 더 얘기하고 들어가면, 하나 더 얘기하면, 십성도에서, 십성도 아시죠? 십성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십성도가 이거죠? 이거 육친도, 이거. 이 십성도에서, 육친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비견 여기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물질 세계의 주도자는 정제예요. 편제는 남의 물건이에요. 물질 세계 내가 주도권을 가는 물질 세계 주도권자는 정제예요. 그러니까 물질계 속에 있으면서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게 정제예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정제가 편인하고 극합한다고 그랬어요. 균형을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인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편인이 아까 처음에 간단하게 전제 내렸죠. 편인이 그래서 자기 안정적인 어떤 일종의 안정적인 재물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고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정제가 영향을 미쳐서. 상대적으로 정의는 여기 있죠. 이 정의. 정신계 쪽에 있으면서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번 시간에 정인의 소중함 어마무시하게 강조했죠. 보셨죠? 정인의 대단함을 전번 시간에 무진장 강조했죠. 그래서 정인과 정제는 물질과 정신계의 양대 축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양대 축이에요. 일단 이런 전제가 일단 필요하고요. 일단 이 전제 하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의 힌트를 얻어서 십성 원리도, 이게 이제 십성 원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육친도라고 나왔는데 그냥 이 말은 제가 십성 원리도라고, 이게 십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십성 원리도, 육친도, 이 십성 원리도에 담겨 있는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 십성도라는 원리, 십성도 원리에서 살아요. 그쵸? 이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글자지만. 이 글자가 지금 인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다 엮어지고 설키고 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십성도라는 원리에서 살면서 정의는 선으로 정해놓고요. 그쵸? 선이고, 편의는 악이고, 겁제도 악이고, 그쵸? 이런 선, 악을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편인이고, 겁제고, 편관, 상관, 이게 악이고, 정의는, 그 다음에 정제, 정관, 식신, 이거는 선이다. 라는로 인간의 삶 자체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에요. 요게 인간의 삶 자체를 그려놓은 거고, 여기서 두 개로 이분법으로 나눈 거예요. 선과 악으로. 자, 근데 인간이 사는 세상의 본질은 영원한 선도 없고 영원한 악도 없다. 단지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생각으로 선악을 구분했을 뿐이지 우주의 법칙은 선악이 없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증명할 방법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저는 오늘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사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 관점에서 풀어볼게요. 특히 저는 이제 불교를 믿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그 관점에서 항상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연결고리가 사주와 연결고리가 삶 자체, 또 사주는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연결고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선악이 없다는데 왜 그냥 자체를 선악이 없다는 자체를 막연하게 듣지만 왜 없을까라는 자체를 원래 십성도 자체가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없어요. 그 없는 걸 제가 찾아냈거든요. 원리적으로. 자, 지금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쫑긋 세고 천천히 할 거니까 쫑긋 세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좀 그림 좀 보여주면서 할 게 있어갖고. 좀 갑자기 머리 아프기 시작할 건데, 일단 제가 설명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스핀 현상 알죠? 스핀. 스핀 이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핀 현상. 그 소입자, 작은 입자라고 하는 게 미세한 입자가 갖고 있는 기본 성질이고요. 그 입자가 자전하는 거예요. 자전하는 게 스핀이라고 그러죠. 크게 보면 이제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이제 스핀 현상으로 보면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돌고 있죠? 요게 이렇게 자전적 현상, 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돌고 있죠? 요거. 이게 스핀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또 보면, 요 밑에 보면, 이 메비우스 띠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이 메비우스 띠라고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이게 처음부터 꺼내는 건 그냥 복잡할 뿐인 것 같고 어려워 보일 뿐이지, 이 복잡할 뿐이지, 그냥 그림만 그릴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메비우스 띠가 이게 뭐냐면 이게 메비우스 띠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면의 경계가 하나밖에 없는 구조죠. 면의 경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 경계가 이제 이 앞면 뒷면 하나밖에 없는 구조가 안과 밖, 그러니까 안과 밖 구별이 없는 2차원 도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특정한 지점에서 쭉 돌고 계속 이동하면 결국 출발한 지점의 정반대 지점에 일단 그러니까 특정한 지점에 출발해야 기동해 가면 이게 반대면에 도달하고요. 또 계속해서 돌아가면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면에 있다가 나중에 한 바퀴 더 돌면 출발한 지점에 다시 도착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메비우스 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를 깔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소립자도 그렇지만 움직이는 모든 물질은 회전하면서 전진합니다. 회전하면서 전진해요. 자체적으로 스핀하면서 전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알도 보면 직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회전하면서 직진하는 게 아니고 스핀하면서 관역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유전자를 봐도 메비우스 띠처럼 회전하죠. 봐봐요. 일단 요거 유전자거든요. DNA. 이게 메비우스 띠 같아요. 그쵸? 요거 메비우스 띠입니다. 이게 유전자 모습이에요. 인간의 유전자 모습. 이게 하여튼 인간이 어떤 유전자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또 자체적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이 자체만 설명하면 끝도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제만 깔고 할게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주는 일단은 다양한 형태로 회전하면서 직진하고 있지만 그 직진을 알고 보면 원운동하고 있는 거죠. 원운동.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이따가 또 깊게 들어가면 윤회 이론과 또 윤회 이론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런 원리가 가능해요. 이건 이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 좀 더 설명. 자, 우리 은하계 아시죠? 우리 은하계. 은하계가 이제 거대한 은하계인데, 우리 은하계는 이제 태양이 있는 은하계래요. 우리 은하계는 우리 은하계보다 더 큰 우주를 중심으로 돌고 있죠. 아시죠, 그거? 돌아요, 일단. 또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태양 있잖아요. 태양은 은하계의 한 부분을 중심축으로 해서 또 돌고 있어요. 자전하면서 도는 거 이것도. 또 지구는 태양을 축으로 돌고 있죠. 축으로 이렇게 이게 공전이라고 그러죠. 공전 돌고 있고, 그러면서 지구는 또 스스로 돌잖아요. 자전하고 있어요. 스스로 스핀하고 있는 거죠. 자, 돌고. 자, 이게 바로 건너뛰고서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일단 선악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핵심 현상인데, 근데 돈다는 거하고 선악이 없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그쵸. 근데 이따 이게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도는 것하고 선악이 없는 것하고 연결고리가 너무도 멀긴 하지만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연관이 있어요. 도는 거하고 선악이 없는 거 연관되어 있어요. 자, 이게 사주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돈다는 것은
모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돈다라는 거는, 회전한다는 건 모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그냥 돌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끝없이 간다. 이 말은 분명 무게중심이 직진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 원형이 아니겠죠? 자, 비행기를 보면 일방적인 직진하기 위해서 태어난 모양이니까 물고기처럼 길어야 되겠죠. 그래야 직진하기 용이하니까. 그런데 스핀과 공전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형체 자체가 일단은 원형이어야 되고요. 원형.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물질. 그 내부에 있는 물질은 그 내부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일관성을 가지고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돌면서, 크게 돌면서 자잘하면서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내부에 있는 물질은, 그러니까 외형은 당연히 둥글고, 그 내부에 있는 물질은 그 내부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 내부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일관성을 가지고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형으로. 도니까. 다시 말해서 모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깎아내야지만이 원만한 회전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서서히 풀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십성도를 봅시다. 십성도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인간 세계 구조를 이론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평면도로 그린 거죠. 그죠? 그잖아요. 십성도가 요게 인간 세계 구조를 이론으로 설명해서 평면도로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실질적인 십성도는 어떤 거죠, 그럼? 이 그림이잖아요. 실질적인 십성도는 어떤 거죠? 아는 사람. 이게 한번 해보실래요? 실질적인 십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이 있다는 건 실질적인 게 있으니까 이 그림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이 그림이 있다는 거는 뭔가 실질적인 게 있으니까 이 그림을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의 모양을 잡아서 그린 거고, 이 십성도라는 자체가 뭔가 있으니까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는 거잖아요. 일단 이 그림은 아니죠. 그죠? 실질적인 거는. 자, 실질적인 십성도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무형의 원형이죠. 무형의 원형. 무형의 원형. 그러니까 작용만 있지 형체는 없어요. 그 작용 자체가 원형이라는 거고요. 이게 십성도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입체적인 원형 안에서 수많은 기운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단위로 묶어서 배치한 것이 육친도라는 거죠. 또 이게 바로 십성도가 된 거고요. 다시 한번, 입체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입체잖아요. 입체적인 원형이 있어요, 이게. 그 원형 안에서, 입체적인 원형 안에서 수많은 기운들이 상호작용을 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 무한한 어떤 이런 공간 속에서. 근데 그거를 5개 단위로 묶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배치한 거잖아요. 육친도라고. 그리고 이름을 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실체잖아요. 십성도의 실체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십성을 분석해 보면 십성도의 근본 원리는 음양 이분법이죠.
음양이분법.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음양이분법을 기초로 해서 뭐 했어요? 생극재화로 짜여진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음양이분법을 바탕으로 규격화된 생극재화를 법칙으로 삼고 있고요. 이 법칙을 어떻게 이치적이고 합리성을 부여해서 만들어진 것이 육친도다. 이게 그리고 십성도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적인 애누리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없어요. 이 속에는 법칙만 있을 뿐이지. 뭔가 좀 느낌이 서서히 오기 시작하지 않나요? 이 원리도에는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냥 법칙만 있을 거예요. 우주가 우주의 어떤 원리로 그냥 돌아가고 있을 뿐인데, 인간의 마음으로 정인이 좋고 편제가 나쁘고 이렇게 인간의 마음으로 정해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법칙만 있을 뿐이고 법칙만 존재할 뿐이고 그냥 인간의 애누리 같은 그 어떤 감정 자체도 이 속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십성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5개의 물질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5개 커다랗게 만들어 이 물질 덩어리가 일정한 규칙성과 원리를 가지고 이 상호 간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회전하고 있어요. 회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가 회전 얘기를 처음부터 전제 깔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전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 회전하고 있다 하면 어떻게든 균형을 잡고 있다. 이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하고 있다는 균형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단 하나가 예를 들어서 너무 세다. 아니면 어떤 하나 갑자기 무게중심이 강해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균형이 깨지겠지. 그러면 육신도가 어떻게 되죠? 이 육신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폭발합니다. 폭발하죠, 당연히. 자, 5개 중에 하나 기운이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그냥 에너지가 갑자기 강해지거나, 무게중심을 잃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파급력이 생겼다고 그러면 당연히 육친도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 육친도 균형이 깨졌다는 거는 육친도 자체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발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스핀 현상이에요. 스핀. 돌아가는 거예요. 윤회예요, 윤회. 돌아가는 거예요. 일종의 궤도 이탈을 막아주는 거죠. 부조화 속에 조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 스핀 현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스핀 현상은 또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모나거나 오자라는 것을 어떻게 채운다든지 깎아내서 스스로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이 또 이 스핀 현상이에요.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자, 십성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점점 뭔가 얘기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뭔가 구체화되고 있죠. 들리나요? 얘기가? 다른 느끼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정제가, 여기 정제이죠, 정제. 이 정제가 독야청청 나 홀로 순수한 정제로서만 나 존재하겠다. 나는 정제야. 영원한 정제야. 라고 한다면 이미 그 정제는 존재할 수 없는 정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파괴되어 버립니다. 왜? 독야청천 순수한 정제는 정제를 고집한다는 것은 스핀 없이 직진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게 궤도 이탈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육친도는 이미 깨져버린 육친도가 되죠. 인간의 생과 사 죽음의 시점도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관법을 여기서 만들 수 있겠죠. 그죠?